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실려오셨습니다. 76세 박순자 씨였는데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어요. 의료진이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바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평범한 음식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는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찾는 이유 중 85%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치워야 할 5가지 위험한 음식과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안전한 대체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음식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70대에 접어들면서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주요 부품들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3가지 핵심 기관의 변화가 치명적이에요. 첫 번째는 간 기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하루에 1500리터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능이 젊을 때의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독소를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의 독성 성분들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70대가 되면 신장의 혈류량이 40% 감소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라는 부분의 개수도 줄어들어요. 특히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소화 기능인데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70대가 되면 침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첫 번째 소화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는 위산 분비량이 60%나 감소하고 위 점막도 얇아져서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장에서도 소화효소 분비가 크게 줄어들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김철수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8%가 젊을 때와 동일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위험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싹이 난 감자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감자에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솔라닌은 자연계의 살충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작년 부산의료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최영희 씨가 집에서 기르던 감자를 드신 후 심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원인을 조사해보니 싹이 난 감자를 껍질만 벗기고 드신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독성 물질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싹이 난 감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냉동 가공식품이에요. 냉동 만두, 냉동 피자, 즉석라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식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보통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냉동 만두 한 봉지에만 3000mg이 들어있어요. 더 심각한 건 70대가 되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더 짜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마음병원 신장내과 이정민 과장이 치료한 환자 사례를 보면 78세 남성이 매일 냉동 만두를 드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약해진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면서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고 온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다행히 식이요법과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항균, 항암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알리신은 매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젊고 건강한 위 점막도 자극할 수 있는데 얇아진 노년의 위 점막에는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인천 평안의료원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받은 74세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건강을 위해 매일 생마늘을 드시다가 위궤양이 생겨서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마늘의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의 자극성은 줄어들면서 건강 효과는 그대로 유지돼요. 네 번째 위험 음식은 면류, 떡, 빵 같은 끈적하고 뭉치는 음식들이에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 덩어리처럼 뭉쳐서 남아있게 돼요. 이를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광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71세 할머니가 떡을 드신 후 계속 속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해보니 위에 떡 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셔야 했죠. 이런 음식들 대신에는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드맵 식품이에요. 포드맵이라는 건 발효성 당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드는 성분들이에요. 사과, 배, 양파, 콩류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이런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효소가 부족해져서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해요. 희망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경험한 사례로는 69세 남성분이 사과를 많이 드신 후 심한 복부 팽만과 설사로 탈수 증상까지 와서 응급실에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장에서 과도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전해질 불균형까지 생긴 거였죠. 사과나 배 대신에는 바나나나 당근 같은 소화하기 쉬운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와 소화기관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 뇌에서 직접 위장의 운동과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뇌가 노화되면 이런 조절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의과대학 신경과 박민수 교수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들의 95%가 소화장애를 동반한다고 해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음식들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런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뇌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강릉 청솔의료원에서 치료받은 76세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셨는데 6개월 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소화장애로 인한 만성염증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해야 해요. 또한 소화되지 않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다시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최혜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소화장애가 있는 환자의 당뇨병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5배 높다고 해요. 또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2.8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점검해 보세요. 감자에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게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냉동 가공식품도 가능한 한 줄이시고 직접 만든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자극성은 줄어들면서 건강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음식 대신 안전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세요. 싹난 감자 대신에는 껍질을 벗긴 신선한 감자를 푹 익혀서 드세요. 삶아서 으깨면 소화가 훨씬 쉬워져요. 냉동식품 대신에는 직접 만든 저염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생마늘 대신에는 익힌 마늘이나 생강을 사용하세요.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서 더욱 좋아요. 면이나 떡 대신에는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을 드시고 사과나 배 대신에는 바나나나 부드럽게 익힌 당근을 드세요. 세 번째, 올바른 식사 방법을 지켜주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에 한 컵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한 30번은 씹으셔야 소화 효소와 잘 섞여서 소화가 잘 돼요.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오후 6시 이전에 마치시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 소화기관이 쉴 수 있어야 회복이 가능해요.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습관 개선을 통해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동방병원에서 치료받은 72세 김순덕 씨의 경우 평생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런 식이요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순덕 씨는 처음에 하루 3번씩 소화제를 복용하셨는데 식습관을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소화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셨어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도 위험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체중도 5kg 감량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주평화의료원에서 치료받은 69세 남성분이 있어요.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식이요법을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만성염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소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몸이 적응하고 나면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위내시경과 혈액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셔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멀리 있는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평범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시한폭탄이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냉장고를 점검하시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